건강검진 현장으로 가볼게요. 스타일 건강한 수면을 책임지는 숨과 호흡 건강의 길잡이 이종우 원장의 건강검진이 시작됩니다. 수면 패턴 체크를 위한 문진표를 작성했는데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하체 다리가 좀 경련이 있어요. 네, 이걸 따끔씩 느끼고 있는데 여기 무슨 원인,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어떠세요? 중년이 되어서 시작된 수면 건강 이상 증세로 유달리 걱정이 많았던 그를 위해 검사 전 꼼꼼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수면 중 움직임과 호흡을 통해 근전도, 구조, 호흡 질환 등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기상과 함께 검사가 종료되었는데요. 수면 중에 이제 여러 가지의 움직임 장애가 있어서 수면 질이 많이 떨어지셨고 동시에 숨구멍이 좁아서 잘 때 호흡이 안 되거나 코골이를 동반한 상태였습니다. 배우 윤순홍의 놀라운 건강 점수가 지금 공개됩니다. 중년 건강의 키포인트로 빼놓을 수 없는 수면의학 검진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은 또 어떻게 좀 잘 주무세요? 글쎄요, 그 의식 못하고 그냥 졸리면 자고 눈 뜨면 깨고 뭐 그런 정도였지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수면을 취한다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잠도 얼떨결에 이렇게 주무시고. 그렇죠, 그냥. 옆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도사님이세요. 하는 대로 우리가 한 가지 직업의 좋은 점이 자유업이잖아요. 네. 정시에 출근을 안 하니까 내 생활을 그냥 그날 스케줄에 맞춰서 뭐 늦게 잘 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땐 또 일찍 일어나고. 네. 저 윤순홍님의 건강검진, 수면검진 점수는 저도 55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주무신다면서요. 일단은 먼저 이제 기도 CT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위쪽은 정상에 가까우신데 중간 부위하고 아래 부위가 한 2에서 한 4mm 정도가 정상인 분들보다 좀 좁은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느끼고 있으신 그런 증상 중에서 피곤한 증상 이런 것들도 지금 기도가 영향이 되어 있고요. 일단 호흡장애 지수 자체는 생각보다 조금 기도 크기에 비해서 적은 한 경증 수면 무호흡 쪽으로 나오긴 하셨지만 동반되어 있는 증상이 있으시고요. 이런 이제 작은 기도를 통할 때는 보통 저희가 수면 중에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호흡하려는 거꾸로 호흡하려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잠을 깨는 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각성도도 다른 분들보다 좀 그런 강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네, 물론 동시에 이제 호흡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수면 중에 산소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보이셨고요. 그렇다면은 뭐 수면의학에서 나온 다른 문제점으로 꼽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주간 증상으로 이제 알고 계셨던 이제 간헐적으로 코골이가 좀 크게 있으셨던 거, 그건 호흡 장애랑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남성분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성에서 많이 나오시는 수면 중에 움직임 장애가 거의 한 30회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좀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요. 보통 저희가 이런 질환들 중에서 이제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라고 하는 진단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수면 중 움직임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이란 말은 좀 저거는 생소한데 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는 주기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수면 중에 한 대략적으로 한 0.5초에서 5초 사이 간격으로 우리 사지 팔다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증상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죠. 그러면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움직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움직임은 이제 다 거의 모든 움직임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발가락이 꿈틀거리거나 이제 발목이 아래로 젖혀진다든지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까지 움직임이 있을 수면 중에? 네. 근데 발차기 같은 것도 날 수 있어서 이제 다양한 몸에 이제 특히 팔다리 쪽에 이제 근육 경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자주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잠에서 자주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로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거랑은 다른 거고요. 이게 나도 이제 모르게 일부분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면서. 예. 그리고 그거 자체가 잠을 깨우면서 이제 뒤척일 수 있는 거랑은 약간 다른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자면서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아는 거는, 모르는 거는 이게 실제 내가 자다가 움직여도
본인은 거의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수면 장애처럼 보통 옆에 계신 분들이 몸에 움직임이 많다. 남편이나 뭐 와이프가 나를 자꾸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진짜 차는 건 아니에요. 진짜 차지는 않겠죠. 게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잠자리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보기에 가지런하지 이불이 막 않은 저기 가 있고 네, 그런 줄줄 모습을 말려 보이시는 있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자고 났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잠들면 저는 몰라요. 근데 자기 직전에 네. 하체 경련이 일어나는 건 제가 이따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꼭 잠이 막 들라 그러면 하체가 떨어요. 저희가 문진상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지불안증 증상도 약간 있으셨거든요. 자기 전에 약간 뭔가 불편한 느낌. 강도는 세지 않으셨지만은 이런 하지불안증이나 움직임 장애 같은 게 거의 사촌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이제 수면 중 이제 움직임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을 조금씩은 본인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단어가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 또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네. 뭐 사촌지간이다라고는 했는데 네.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감각 증상 위주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몸이 팔다리, 특히 다리 쪽이 뭔가 불편한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이상한 느낌부터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 자체가 불면증 같은 그런 증상이랑 연결될 수가 있고요.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는 움직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자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규칙적이나 불규칙하게 뭐 일부분의 팔다리 쪽에 근육이 경련이 오면서 잠을 깨우는 질환, 동시에 잠을 깨워서 불면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종의 장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커피를 갖다가 좀 많이 드시는 거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주된 원인은 몸 안에서 생기는 거는 도파민 대사 적용이지만은 습관 중에서 가장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커피 같은 이런 교감신경계인데요. 커피,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물 중에서 안정제 같은 약물을 드시는 것 자체도 이런 이제 수면 중의 움직임 장애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낮에 스트레스 받게 되면 밤에 자다가 막 소리 지르고 팔다리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네. 스트레스도 정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치료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고 뭐 도파민 계통의 약물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부터 시도하기 전에 생활 습관 속에서 조금 먼저 개선을 해 보시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커피를 좀 줄여야겠군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꾸 옆에서 줄이라 그러면 그게 또 되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밤늦게는 안 마시는 것이 좋고 좀 마시려면 좀 연하게 마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이 어느 정도 되죠? 네. 역시 커피가 뭐 좋은 점도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일 권장량이 성인의 경우에 한 400m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실 400mg도 굉장히 높은 양이에요. 한 사람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양이 한 50에서 100mg 정도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한 5잔, 4잔 이상은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녹차, 콜라 이런 데도 들어있고 또 요즘에 에너지 음료가 굉장히 인기인데 상당히 고카페인이라고 들었어요. 카페인을 드시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기호에서 있을 수가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윤소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증상과 되게 매칭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아까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과 제가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업됐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건데 카페인 자체가 그런 것 자체를 그냥 정신적이지 않으라도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고혈압이 있다 그러는데 커피만 끓여도 혈압이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진다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커피를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정신도 됐지만 혈관 자체도 수축하기 때문에 고혈압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가 있으신 거죠.